2023학년도 모의 논술 한번 볼게요. 자, 전통적인 인하대 문제 똑같잖아, 그지? 논제 한번 봐봐, 논제. 국제 정치 질서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현실주의라는 게 있고 또 자유주의가 있다. 우리 선택이 바로 이거야. 현실주의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국가 간의 관계를 약육강 시기 상태로 모아 저마다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국가들의 서로 협력, 협치 이런 게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제도와 기구를 통해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야. 국가 간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고 딱 떠오르는 게 유엔이지, 그지? 국가 및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야. 그러면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 개인별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자, 문항 읽어봐봐. 천자 쓰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하나의 주장을 선택한 후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필요한 거야. 자, 예를 들면 현실주의 관점을 찬성한다든지 자유주의 관점을 찬성한다. 이게 첫 번째 논술문의 첫 번째 문장이 돼야 되겠지. 명확하게 두 가지식으로 하고 나서 근거, 반론, 재반론 이런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야. 자, 아래 조건은 봅시다. 주장 1을 선택해도 되고요. 주장 2를 선택해도 된다. 근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자, 첫 번째가 가나다를 모두 활용하여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 논거야. 논리적 근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자, 적어도 그럼 세 가지는 나와야 되네, 그지? 그 다음에 가나다를 모두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예상되는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할 것. 이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제기한 반론에서 또 파생돼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말. 활용하지 않은 논거로.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세 가지는 빼놓고요. 재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그러면 결국은 상대방의 근거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2번 문항은 나중에 하고요. 자, 본문 한번 볼게. 자, 본문 봐봐. 탈냉전 시대 이후에 세계화가 확산됐어. 더불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자, 냉전 시대는 이데올로기, 이념의 시대였지. 나중에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상호 의존성. 그러면 이건 독재라든지 독단이라든지 어떤 한 국가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빈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이게 뭔데? 이게 우선이 되면 위에서 말한 대로 현실주의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럼 이거는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거잖아. 국제기구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지. 앞에 것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자국의 이익 이것만 우선시하고 무조건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택할 이유가 없죠. 현실주의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세계 평화라는 전 지구의 국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자, 하지만 국제기구가 절대적 권한 행사하는 초국가적 정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것도 현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국제기구와 절대적 권한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고. 어떻게 보고 있는데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제기구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일부는 주요 국제기구가 소수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 명목상은 국제기구가
다양한 국가들의 이익 혹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데, 근데 실제로 안에 들여다보니까 국제기구를 막 조정하는 건 소수의 국가라고. 결국은 누군가가 주동이 돼서 세계의 질서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현실주의 관점 쪽에 해당되는 문제다라는 얘기야. 일방적으로 조직이 편성된다는 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유주의를 가지고 국제기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현실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현실주의 관점의 논거로 쓸 수 있다고.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으로 현실주의가 있다. 자, 이제 현실주의로 갈게. 자, 이 관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아주 유명한 책이지. 멜로스의 대화라고 돼 있어. 이 멜로스의 대화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패권국이었던 아테네가 약소국인 멜로스를 침략해. 그래가지고 멜로스는 스파르타 편에 쓸 건지 아테네 편에 쓸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해 버린다고. 그런데 아테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 야, 니네가 왜 중립을 지켜? 우리 편이 돼야지. 그래서 결국 아테네가 지배하게 된다고. 알았니? 그래서 결국 아테네가 정복하게 된다. 이거를 현실주의의 어떤 기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대국이 아테네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약소국인 멜로스를 정복해버렸잖아. 멜로스의 대화가 바로 그거야.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건 패권국의 힘이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패권국의 힘이라는 건 약소국을 정복하는 데도 쓰지만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이 현실주의 관점의 근거라고. 맞죠? 왜? 패권국의 힘이라는 건 강제적이야. 물리적이고 막 억압하고 이래. 하지만 결과는 질서 유지가 된다고. 이게 이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현실주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실제로 패권국이 주도하는 정치 질서가 잘 작동만 하면 국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패권국은 단순히 무력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현실주의에서 너무 강대국들이 힘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힘으로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국제기구와 규범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안정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현실주의 관점으로 봐도 국제적 안정을 위해서 합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라는 얘기. 지금 계속 현실주의. 자, 그 다음에 정치학자 킨들버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존재했기 때문에 국제정치가 안정된 거야. 결국 국제기구 조직이 잘 유지되는 것도 특정 국가가 원하는 국제규범이 대부분 국가들이 따르도록 하는 정치, 경제, 군사적 강대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계속. 자, 그래서 패권 안정론, 이것도 현실주의 근거가 된다. 이거 봐봐. 그러니까 패권국이 부정적인 거는 힘으로다가 억압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국제기구도 만들고 또 어차피 국제정치의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패권국이 되면 되는 거야. 결과는 국제 질서의 안정이라는 거, 패권 안정론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나 패권 안정론도 기존 패권국이 도전하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했어. 그러면 힘의 역전이 발생하면 국제 질서가 불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요거는 자유주의 관점으로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자, 새로운 국가가 패권국이 등장하면 기존 패권국가의 힘의 역전, 국제 질서 불안정. 가령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됐어. 국제 정치 질서의 국가 간의 협력은 영원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국제기구도 새로운 패권국이 기존의 국제기구를 정한 약속, 조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지할 만한 강력한 수단이 없다. 자, 그래서 선생님 색깔을 나눠서 한 이유가 그거야. 이것도
근거란 말이야. 근거. 자, 자유주의 근거, 국제 질서의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패권 안정론을 주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하면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근거를 댈 수 있겠지, 그치? 자, 이와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칸트의 관점에서 철학적인 어떤 기원을 찾는 거야. 위에는 아테네 같은 패권국의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칸트적 관점에서 본다면 칸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성이잖아. 이성.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우리는 믿어요. 마찬가지로 국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성이나 합리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린 충분히 그럴 만한 인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원칙에 의해 국가도 협력을 위한 사회적 행동에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있잖아. 협력을 위한 사회적 행동에 개입할 수 있대. 이 국가는 뭐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알았어? 인간에게 이성이 있다면 국가적 이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실제로 권력 같은 문제보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정치학자 미트라니는 개개의 정부는 국민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없지만 개개의 정부는 안 되지만 국제기구 같은 조직은 충분히 개개인의 국민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통한 이런 뭐랄까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자유주의, 이상주의, 도덕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기능적 차원에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 국제기구 같은 다양한 국가의 참여, 패권국이 아니라 근거란 말이야. 국제기구 덕분에 국가 간의 정보가 공유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점점 줄어들 수 있고요. 실제로 비협력으로 개별 국가가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보다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국제기구는 다자적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국가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어. 보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규칙을 위반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그래서 국제기구는 강력한 힘을 과시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여기서부터는 아니지.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서 자 이제 나온다.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힘을 과시할 경우 제한하거나 억제할 수 있으며 자 왜 파란색으로 칠했는지 모르겠네. 빨간색 맞지 그지? 왜 이래? 이것도 자유주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약소국에도 그렇지 정치활동 무대를 제공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게 자유주의 관점이야. 나아가 국제기구는 제도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근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봐봐. 패권국의 힘, 맞설 수 있는 건 약소국의 조직, 국제기구. 그러면 이게 균형이 맞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개별국가의 대정책 결정에 용이하여 왜?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국제적 차원의 협력도 증진되고 이렇게 좋아. 실례로 기후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의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고. 그럼 국제기구에서 정책을 만들고 개별국가에 강제하면 따라가면 기후 문제가 그러니까 패권국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에 의지해서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자, 그래서 여기 딱 두 가지로 선별돼 있잖아. 이 근거 잘 활용해야 돼요. 파랗게 칠한 게 현실주의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빨갛게 칠한 거는 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근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 정리는 이따가 할 수 있으면 해줄게. 자, 그러면 가의 제시문은 지금 봤지만 팽팽한 균형이야. 그러면 다음 제시문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비슷할 거 가능성도 있어. 소위 현실주의는 도덕주의나 이상주의와는 달리 도덕주의, 이상주의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당위적 관점에서 마땅히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당위적 관점에서 세계에 접근하지 않고
자, 세계에 접근하지 않고 당위적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위적 관점은 마땅히 그러하다 정당하다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보다 다 같이 그게 어느 쪽이야? 가치를 본다면 다 같이 공존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당위적이라고. 그런데 현실주의는 그게 아니잖아. 자국의 이익이 무조건 우선이야. 다른 나라 피해를 봐도 상관없어. 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 있잖아. 실현 가능한 처방을 내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거야. 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화합하는 거 이건 2차적 문제잖아. 일단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거야. 도덕주의자나 이상주의자들의 문제의식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근거를 두고 있지 결코 도덕적 관념을 현실로 간주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현실주의자들한테 비난하는 거야. 누가? 자유주의자들이. 야, 우리가 관념적이라고? 당위적이라고? 아니야. 우리도 문제의식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근거를 두고 있어. 그냥 도덕적 관념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 알았니? 이거는 자유주의 관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충돌한 거야 지금. 자, 봐봐. 관점에 대해서 관점. 현실 인식이 한쪽은 현실주의자는 객관적으로 현타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이상이니까 먼 미래? 그게 아니야. 우리도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식이 있어.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해결하는 게 국제기구 같은 정책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무슨 도덕적 관념에 치우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야. 현실주의자로 간주되는 현실주의자,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상주의자 혹은 도덕주의자로 간주된 맹자. 두 사람은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있어. 마키아벨리 군주, 강력한 군주의 힘, 마치 패권국하고 똑같은 거야. 맹자, 이상주의 혹은 도덕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을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인간은 원래 본성이 착해, 남을 돕고 그리고 좀 모자라면 인격 수양하고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주의자지. 이상주의자. 그럼 두 사람을 왜 여기다 갖다 놨냐면 두 사람은 분명히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대표자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할 거야. 당대의 현실인식, 태도, 신랄함은 전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인식은 두 사람이 다르지 않아. 공통점이야. 현실주의자나 이상주의자나 마키아벨리나 맹자나 똑같다고. 마키아벨리와 맹자는 분열된 여러 국가들의 극심한 경쟁과 전쟁. 자, 이게 현실인식이야. 이걸 무질서의 시대에 평화 안정에 실현할 방법을 모색했어. 이런 사상가들이라고. 현실인식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마키아벨리도 맹자도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평화 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했던 사상가야. 물론 방법은 다르지. 마키아벨리는 그런 거 없어. 패권국처럼 강력한 뭐라 그러지? 군주가 나타나서 엄한 벌로다가 제압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야. 방법적으로. 근데 그 맹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 교화시키고 순화시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현실인식은 이렇게 신랄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둘 다 공통점 뭐라고? 현실인식 태도가 현실을 바라보는 게 객관적 인식이라는 건 동일하다고. 방법적 차이만 있지. 자, 마키아벨리가 생존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내전 비슷한 혼란이 집중돼 있고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교황국, 나폴리 5개 나라로 분열돼 있고요. 게다가 프랑스와 신성 로마제국 같은 스페인의 강력한 나라의 침입도 받았어.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 여기서 잘못하면 있잖아. 없어져 나라가. 그래서 그는 군주론이라는 책 속에서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바람이 나타나 있다. 자, 그때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군주란 말이야. 군주. 마치 위에서 말한 현실주의자의 패권국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엔 맹자로 가볼까? 맹자. 맹자는 역시 주나라 황실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제후국들이 상호 무력 경쟁, 정복전쟁, 와, 백성들의 시신이 도랑이나 구덩이에 뒹굴어 전국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동일하게 현실 판단은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맹자는 이거 극복하고 평화 안정을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자, 먼저 무질서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타고난 욕망, 영토 확장 욕구, 이거 근거야, 근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남을 속이기에 능하고 이게 눈이 어두운데 영토 확장을 위한 경쟁 역시 그러한 본성에서 기인한다. 마키아벨리 얘기 들어보면 인간은 정말 사악한 존재라고 알았니? 특히 피지배자 계층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군주가 나서서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 강력한 처벌, 강력한 법률 이런 거야.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의 통치권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시민들의 애국심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플러스 알파가 있네, 그지? 시민들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강한 군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강력한 군주의 통치권, 그 군주를 따라오는 시민들, 애국심으로 무장한 시민들, 됐니? 그러면 단순히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용병이 아니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애국심을 갖춘 시민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면 나라가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야, 이거. 현실주의자들의 입장과 동일한 게 바로 이거야. 강력한 군주의 통치권, 강력한 힘을 가진 패권국,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시민의 자발성과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군주, 귀족, 시민의 이해관계가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자유로운 정치체제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둬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와가 아니야. 자국 내야, 알았어?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으로 나서면 이렇게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 미국을 위한 애국심, 미국을 위한 자발성, 알았니? 그리고 군주, 귀족, 시민, 그랬으니까 이거는 미국인들끼리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지 외국과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다. 역시 이것도 근거로 쓸 수가 있겠지. 자, 이런 훌륭한 제도 아래 시민들은 자유롭게 능력을 개발하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되며 동료 시민들과 연대 속에서 이 동료라는 게 자국 내야 질서 정연한 군대를 형성하면 국가가 부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이 마지막 부분은 자국 이익이잖아.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마키아벨리라고. 자, 그럼 맹자는 동일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됐다. 자, 마키아벨리 뭐라 했지? 인간은 타고난 욕망, 영토 확장의 욕심, 사악하고 변덕스럽고 기만적, 똑같잖아. 인간을 보는 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맹자는 성선설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본성이 착한데 이렇게 바뀐 거야, 탐욕적으로. 그러면 교육시키고 수양하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맹자 얘기라고. 군주가 영토에 대한, 자, 누구야? 백성이 아니라 군주지. 신하들은 사적 욕망을, 사익을 취해. 영토에 대한 욕망 군주. 신하들은 사익을 추구해. 전쟁을 부추겨. 천하의 혼란이 발생해. 이러한 무질서의 현실, 맹자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탐욕과 전쟁. 이거 어디서 나왔어? 패권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 외국과의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걸 똑같다고 알았니? 타국이 나와버렸잖아. 자국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지지를 상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면 구렁텅에 빠졌는데 지지하겠어 안 하지? 궁극적으로 국가 보존마저 위태롭게 한다. 위에 마키아벨리하고 공통점 뭐야? 국가 존속이 어렵다. 동일한 표현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방법? 이러한 인식에서 그럼 현실 인식은 정말 객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나중에 먼 미래의 이상적인 이런 거 떠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냉철하게 보고 있는 거야. 자, 모든 사람은 전쟁보다 평화를 희구하고, 자, 이게 바로 성선설에 해당하는 거야. 백성의 생명과 삶을 우선하는 군주를 지지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의식, 그 다음에 인간의 본래, 야, 나왔다, 이제. 인의예지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자, 인의예지. 인간은 이런 도덕적 덕목을 지니고 있대. 근데 가끔 있잖아. 탐욕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본성에서 이탈한 거고요.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왜 파랗게 쳤을까? 반론의 내용이 되겠지. 그치? 맞잖아. 탐욕은 욕심이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래. 그러니까 패권국이 영토 확장, 군주의 욕심 이런 거 비정상이라고. 정상이 아니라는 게 뭐야? 이건 뭐 미쳤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야. 근데 우리 인간은 인의예지 같은 도덕적 덕목을 갖추고 있어요. 원래 본성이 너무 착해. 탐욕이 일어나는데 그건 비정상이야. 맹자가 말하는 네 가지 자질이나 덕목은 인의예지는 조화로운 사회의 기초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평화적인 국제질서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의예지라는 게 뭐야? 사람의 본성이 있잖아. 여기 뭐 지도 나오고 인도 나오지만 두 가지 관점을 얘기했어. 뭐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잘 보살피는 것과 그 다음에 약소국은 현명하게, 왜냐면 강대국한테 까불면 안 되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협조를 해야 되고 잘 따라줘야 되겠지. 그러면 안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인과 지에 대한 덕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국제관계는 여러 국가의 관계니까 우리가 사대주의라는 말이 섬긴다는 뜻의 동사로 쓰면 큰 나라 섬기는 게 사대주의야. 그런데 큰 나라도 사소주의, 작은 나라를 좀 섬겨야 돼. 어떤 목적이냐면 잘 봐봐. 자, 작고 약한 국가는 크고 강한 국가를 섬긴다는 게 굴욕이 아니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이 지자를 썼어. 그 다음에 그러면 크고 강력한 국가는 작고 약한 국가를 그냥 무시해? 아니, 너그럽게 포용하는 거지. 그게 인이라고. 맹자가 얘기했던 인의예지 중에서 지혜 개념과 인의 개념은 국가 간의 국제 질서 이런 것들에 적용해 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약소국, 그 다음에 너그럽게 포용하는 강대국. 이게 합당한 용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맹자가 인간은 타고난 자질이 부단한 수양과 확충을 강조해. 그러니까 부족하면 채우고 수양해가지고 유지하고. 자, 그게 가능한 게 인간 존재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맹자 얘기는 전부 다 자유주의에 근거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또 뭔가 볼까? 디오게네스는 스스로를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그럼 빨간 걸로 가야 되겠네, 그지? 정의하고 사람들에게 세계의 시민으로서 생각하라. 자, 우리가 이 시민은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요. 사회 정치적 용어로 한다면 정치적 권리하고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일반 민중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구역의 시민이 아니고. 자, 디오게네스에 따랐던 스토아파는 그럼 스토아파도 역시 자유주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지? 세계 시민의 관념을 한층 발전시켰대. 우리 모두는 사실상 두 개의 공동체, 즉 두 개의 공동체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역 공동체가 있고요. 이건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 인류 보편적 공동체. 이게 이상주의 도덕적인 개념에서의 전 지구가 발전하는 거, 잘 사는 거, 화합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스토아파는 인류 보편적 공동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고 공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라는 얘기야.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공동체는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인 원천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도덕적 의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근본. 우리가 도덕적이라는 건 정의롭다, 뭐 인간적이다, 꼭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 그 원천이 바로 저거란 말이야. 인류 보편적 공동체의 실현이라고. 의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디오게네스 스토아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 입장에 따르면, 세계 시민주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정의와 같은, 자, 이런 게 이상적이지, 그지? 가장 기초적인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인류는 우리는 동료 시민이야, 이웃이야, 같이 살아갈 이웃이라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보통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할게요. 동료라는 말이 뭐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나에게 힘이 되고 꼭 필요한 존재잖아. 어울려야지. 동료가 잘 되는 걸 바라야지. 그 동료도 나한테 잘 되는 걸 바랄 거 아니야. 다 같이 잘 돼야지. 이게 세계 시민주의 입장이라고. 디오게네스가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라고 권유한 권유는 애국주의가 주는 위안이나 편안한 감정,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애국심, 아까 누구 나왔어? 그 군주론 마키아벨리, 그지? 애국주의 좋은 거야. 그런데 애국주의가 주는 위안보다, 그리고 애국주의는 자국이 우선되고 자국이 발전하는 거고 이익이잖아. 그러면 그거는 자국이 발전한다는 건 그 국가의 국민은 안정된 거잖아.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정의와 선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뜻이야. 어떤 것이 과연 인간다운가,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 세계 국가 중에서 한 3국가만 엄청 잘 살고 나머지 국가는 막 밥도 못 먹고 빈국이야. 그 마음이 편해? 세계 시민주의, 즉 자유주의 관점에 따르면 그건 불편한 일이야. 자기 스스로 자국만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의와 선의는, 자, 정의라는 건 옳은 거라면 선의라는 건 좋은 것이라고 할게요. 바라보라는 뜻이 바로 디오게네스의 세계 시민주의를 이야기한 거다. 우리가 태어난 장소는 그저 하나의 우연일 뿐이다. 그러면 이 장소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공동체를 2개를 나눴는데 첫 번째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거든. 이 지역 공동체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이야. 부유해. 그러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 생각하면 내가 아프리카 빈국에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부유한 나라에 태어난 거 고맙지. 그런데 빈국에 태어났으면 고생할 거 아니야. 그 입장을 좀 생각해 주라는 얘기잖아,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다. 디오게네스를 계승했던 스토아파, 이 점을 인지해가지고 국적, 계급, 민족적 소속감, 심지어 성별 차이, 이런 것들에 경계선을 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화합, 통합, 가치, 다양성, 차별, 이 차별은 금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유주의 근거잖아, 전부 다. 자,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어디에서 나타나건 그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얘기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인간성의 필수적 구성 요소인 이성과, 또 나왔네, 도덕적 능력을 존중하고, 이성, 그럼 칸트적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우선 충당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항상 동등한 관점에서 평등, 차별하면 안 돼. 성별 차이도 그렇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선택이 이루어야만 한다. 계속 자유주의 근거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 칸트의 목적의 왕국이라는 관념의 원조이자 원천이 된다. 결국 칸트가 얘기했던 목적의 왕국이라는 건 국가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합리적 정책을 세우고, 그래서 모두가 발전하는 그런 세계 질서의 안정을 말하는 게 목적의 왕국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지? 자, 그게 가능해요. 왠지 알아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의와 정의를 선택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칸트는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되겠지, 그지? 인간은 모두가 동등한 존재고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어.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이거는 국가로 거기다 대입해 보면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모두 동등한 국가고 사이.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차별은 없어야 되고, 그지? 그리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돼야 되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상호의존적 교류와 교역을 통한, 그럼 이거는 서로 협력하는 거지, 그지? 평화의 정착을 추구하는 영구 평화론 이어졌다. 그래서 스토아파가 디오게네스를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칸트가 정립을 하고 영구 평화론 같은 것까지 도달하게 된 거야. 자, 그러나 그럼 당연히 이거는 현실주의 관점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자, 잘 들어봐. 나름대로 근거가 있잖아. 합당할 거야. 세계 시민으로서 생각하라는 이러한 권유도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스토아파의 세계 시민주의 막 이런 거 근거로 써버리잖아. 반론은 여기 써야지. 뭐라고 세계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반론이잖아, 그지? 그 견해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세계 시민주의가 소중하게 여길 법한 조금 더 명확한 원리 정책들. 자, 그러면 세계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명확한 원리와 정책들이 있을 거야. 즉 공공의 교육을 하고요,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관용하고요, 인종적 차별을 금지하고요, 성적 차별을 금지해. 이거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자유주의. 근데 선생님이 파랗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명확한 원리와 정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 현실주의에 보면 자,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복지국가에 실현하는 사회정책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현실주의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세계 시민주의들이 막 주장하고 있는 명확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정책들, 공공을 위해서 이런 내용의 이런 것들 전부 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있잖아.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강력한 행정적 법적 질서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현타우. 그러니까 현실 인식하세요. 알았니? 국제기구가 아니고 그 안에 소수, 패권국처럼 강력한 힘이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 국가에 의해서 운영된다. 주체가 있다고. 국제기구 다 같이 협동하는 게 아니라 몇몇 국가가 그걸 끌고 가고 있다고. 그러면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패권국의 힘에 의해서 안정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겉으로 보는 건 자유주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이거는 현실주의에 의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무늬만 자유주의지 실제로는 현실주의야. 그럼 현실주의 해야지. 됐지? 또한 세계 시민들의 삶과 질, 관련된 경제개발, 환경보호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의 집행의 주체는 국가야. 이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패권국이야. 패권국. 그러니까 전지구적 문제를 국제기구가 합리적인 정책을 세워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효과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패권국, 즉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의 가치? 기본 단위가 뭔지 아세요?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주의의 완성은 개별 국가, 패권 국가, 힘 있는 국가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걸 현실을 인식하세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발상 문제가 있죠. 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국가적, 여기서 아주 멋있는 말 나오지? 뭔데? 국가적이란 말은 국제적의 필수 1차적인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말하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국제적이라는 건 출발이 국가적에서 시작된 거다. 그리고 국가가 현실적으로 맞다. 됐지, 그지? 이처럼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하게 공유되는 복지사회, 이거 전부 다 누가 주장하는 거야?
자유주의자들.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적 단위로 존재하며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귀속의식을 요구한다. 귀속의식.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충성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게 현실이란 얘기야. 현실 자각하세요.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지지에 의존하는, 아까 나왔던 애국심. 마키아벨리 나왔었잖아. 같은 맥락이야. 민주주의 사회는 일종의 공동사업이고 전체 인류보다는 같은 나라 사람들의 연대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이다. 계속 뭐라냐면 뼈 때리는 현실 체크하고 있는 거야. 이 근거는 무엇보다도 개인이 세계 시민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요거 세계 시민으로 존중받는다. 이게 있잖아. 자유주의 관점이야. 그런데 개인에 맞춰져 있지. 그지? 개인. 얘가 세계 시민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이 있잖아. 거기에 귀속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국가사회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목격했어.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을 지켜주는 건 세계 시민주의의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현실적인 힘이다. 국가가 붕괴하면 국민은 난민이 된다. 그러면 얘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국가에 맞추고 있는 거야. 알아니? 국가라는 건 여기서 국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국가가 아니고요. 자, 다양한 국가의 협력? 그렇죠. 좋아. 인정을 할게. 근데 이게 추구하는 이상이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국가가 동등한 참여가 있을 수가 없어. 개별 국가 중에 소수 국가만이 힘을 발휘한다고. 이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국제기구가 운영돼서 이상이 실현된다고 하는 겉모습은 결국 속내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는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본 거란 말이야. 현실은 이런데 이것만 가지고 너네는 자유주의가 옳다고 얘기하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근거들을 쭉 살펴봤어. 자, 그러면 현실주의 관점을 정해서 선택했다면,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현실주의 관점. 자, 둘 중 안에서 나는이란 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현실주의 관점. 현실주의 관점. 이거를 선택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근거를 써야 되는데,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근거. 자, 현실주의니까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자, 첫 번째, 국가 간의 불균형. 이거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건 다 제시문에 있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알아니? 네. 자, 두 번째, 국가 간의 불균형이면 강국이 있고 약국이 있잖아. 근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뭔지 알아? 약육강식이야. 그러니까 패권국이 약소국을 지배한다고. 즉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를 내. 현실주의 관점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패권국, 아까 얘기했는데 패권국, 강대국 뭘 안정? 국제질서의 안정. 국제질서의 안정. 단 패권국, 이런 패권국이 있잖아. 이렇게 국제질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 패권국을 중심으로 잘 작동되면 국제질서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작동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돼.
패권국이 마음대로 하는 거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잘만 운영을 하면 국제 질서의 안정이 금방 돼. 그리고 유지될 수도 있어. 이런 거 알았니? 그 다음에 자, 요거를 하나로 처리하면 한 가지 근거도 될 수 있다. 그지?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나는 근거를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근거. 여기서 네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관한 거야. 인간의 본성 탐욕이다. 탐욕이 뭐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잖아. 그지? 그래서 군주는 영토학자. 어디서 많이 본 거지, 그치? 다 있는 내용이잖아. 어쩔 수 없어. 뭐가? 군주와 군주, 국가와 국가는 이런 탐욕이 본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과 전쟁은 필연적이다. 필연적. 이걸 다른 말로 불가피하다. 됐죠? 그리고 실제로 국가 간의 경쟁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 맞지? 그럼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자국의 이익 추구도 당연한 거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또 한 가지 근거로 처리할 수도 있어. 자, 나눠놓은 이유는 자세하게 쪼개다 보니까 그러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5번으로 할게. 5번. 자, 인류 문제? 인류 문제가 뭔지 알지? 누구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기후 문제 이런 거 있잖아. 전 지구적 문제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한대. 근데 실제는 뭐야? 실제로는 개별국가야. 여기서 개별국가는 뭐라 그랬지? 강대국이라 했지? 자, 봐라. 인류 문제를 해결했어. 겉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합리적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결했어. 근데 내용을 보니까 소수국가, 강대국 이거는 현실주의잖아. 현실주의로 해결했는데 겉으로 보니까 자유주의로 해결한 것 같아. 그러면 명목만 자유주의지 실제로 현실주의잖아. 현실주의 관점이 맞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또 하나 6번 세계 시민주의. 이건 뭐 너무 확고하게 있으니까. 세계 시민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세계 시민주의가 세계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문제는 세계 시민주의가 평화하고 좋은 거 써보자. 정의 이런 이상적 가치의 실현 역시 누가 했다고? 개별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됐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논리적 근거를 선생님이 뭐 6개, 7개 막 이렇게 썼는데 이게 전부 다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하는 근거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는 현실주의를 관점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실주의를 찬성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걸 근거들을 잘 정리해서 쓰면 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해결이 됐잖아. 그지? 그럼 요번에 이제 반론을 해야지. 반론. 알았니? 네. 자, 반론으로 갈게. 종이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반론으로 들어간다. 현실주의 주장에 대한 자, 반론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반론은 예를 들어 세계 시민주의 아까 개별국가에 관한 거 얘기해볼까? 개별국가가 세계 시민주의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아까 현실주의잖아. 반론은 자유주의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물론 개별국가에 의해서 실현된 것도 맞아.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상적 가치는
이상적 가치, 그러니까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뭐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구, 이거는 다양한 국가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니? 왜냐하면 국제기구는 국가 간의 협력이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요거 아까 세 번째 근거에 대한 반론을 지금 제시한 거야.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론은 뭐냐면 자, 또 하나 보면 반론이 이런 거야. 개별국가? 물론 여기 부분인정이다. 부분인정. 개별국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얻는 단기적 이익이 있어. 맞지, 그지? 그런데 따져보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건 국제기구 같은 국가 간의 협력이 훨씬 더 크다. 알았니?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 선생님 지금 반론하는 건 위에 세 가지를 반론하는 거야. 인간은 탐욕적이다. 그리고 군주는 영토 확장의 욕심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본성이 탐욕적이라는 것은 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비정상이다. 이해됐어? 비정상이야. 그리고 이성에서 벗어난 거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잖아. 그지?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추가시키면 우리는 도덕적 자질, 인의 예지, 상호 존중. 뭐라고 나왔어 아까? 지하고 의, 인. 이런 얘기 잠깐 써주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국가 간의 상호 존중. 강대국이 약소국, 약소국이 강대국. 그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그 인의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훌륭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알았니? 그래서 나아가는 건 국제 평화, 국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대로 국가 간의 협력. 국가 간의 협력은 아까 세계 시민주의 나왔는데 이거는 이상 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다. 나왔었지, 그지? 그러면 도덕적 의무가 지켜지면 인류 공동체가 실현된다. 됐죠? 자, 근거 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론을 해야 되겠지, 반론. 자, 이번에는 이 빨갛게 쓴 거에 대한 반론이야. 그럼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지, 그치? 재반론 하겠어, 재반론. 내용 벗어나면 안 돼. 자, 협력. 국가 간의 협력. 이게 국제기구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이게 효과적이라 그러는데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까? 현실주의. 재반론이니까. 미안한데요. 국가 간의 갈등, 경쟁이 이거는 아까 필연적이라고 했지. 근데 문제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면 앞에서 쓴 거 쓰지 말라 그랬잖아. 앞에서 쓴 논거를 쓰지 말라 그랬잖아. 알았니? 자, 그러면 국제기구 협력관계 이것도 사안마다 혹은 시간들을 보면 일시적 협력이다.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원래 국가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기구의 협력 관계에서 인류적 문제가 있었잖아. 자, 인류적 문제 해결 좋았어.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해결 와중에 특정 국가가 희생한다? 전혀 불가능이지.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지구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우리는 한 개도 안 만들게. 이런 국가가 어디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지? 양보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는 자국 이익 추구라는 게 분명히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이건 위선자 아니야, 위선자. 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인의예지라는 걸 얘기했지, 그지? 인간의 도덕적 덕목. 근데 이게 인의예지가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 국가적 차원의 어떤 지원과 정책과 그 다음에 경제적 기초가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인의예지, 너네들이 얘기한 거 좋은데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국가 역할. 반드시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게 현실인데 너는 현실을 좀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재반론한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갈게.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정의며, 평화며, 뭐 이런 거 있지. 뭐 행복도 좋고, 안정도 좋고, 이런 것들이 모두 세계 시민주의에서 바라고 마지막에 이뤄내려고 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의 기초가 되는 건 개별 국가의 행복과 정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 걸 바란다고 하는데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게 어떻게 보면 자국의 주권이야, 주권.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국가적이라는 말이 결국 국제적이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너네들은 지금 계속 이것만 떠들고 있는 거야. 이게 1차적 단계라고. 이거 실현한 다음에 이리로 가야지요. 너네는 너무 앞서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 시민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국가의 귀속주의라고 얘기한 거야. 귀속주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세계 시민주의는 발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현실주의가 타당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여기 지금 현실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이거는 본문 제시문에서 이미 밑줄을 쳤거나 표시해 놨던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앞에 걸 가지고 반론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빨간색 자유주의의 반론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 900자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오히려 이거 줄여야 된단 말이야. 지금 줄여야 된다고. 못 쓰는 사람들은 그거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근거에 대한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해. 어떤 걸 픽할 건지. 3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거기다 뭐 4가지, 5가지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가지 쓰면 안 되고, 3가지 쓰라 그러니까 3가지 써. 그러면 근거 중에서 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들을 픽해가지고 3가지. 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반론, 재반론으로 가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